자, 이어서 53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보죠. 이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59페이지까지가 한 문구이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죠. 53페이지 먼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3년에 지구단위를 결정 고시해서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그 장소를 개발 조성해서 나가고자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으로만 하는가? 도시, 군, 가유로 한다. 제일 위에 보면 가로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체크해서 봐두시고 제목 옆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구역도 계획도 둘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알아십시오.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 거기 나오죠.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구수가 다 지정할 수 있지만 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고, 그래, 그네들이 지정하게 될 때는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 가능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장소, 박스 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 전부에다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하고자 택지개발지구로 딱 정했다 합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땅이 있다면 이 땅 전부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일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들은 눈으로 잘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의 공통점은 법적으로 개발 정비 예정지예요. 알겠죠? 그런 장소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가장 먼저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는 용도지구, 경미고 방방보 시축혜택이 있다면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가 지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취락주다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다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무적 사안이고 임의적이다 이겁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발구역,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이런 장소 느낌상 주로 보전을 하게 한 장소입니까? 개발 정비를 하게 한 장소입니까? 개발 정비를 하게 한 장소다 이렇게 이해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장소에 따라 시험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겠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관광특구,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선사업단지 쫙쫙쫙 있죠. 대지 조성 사업 시행지구 뭐 등등등 이런 장소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시가와 조정에서 해제된 지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도시장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이런 장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녹적했던 땅이 주거적 상업적으로 변경된 지역, 이런 지역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다도 지정할 수 있냐? 1km 이내. 찾나요? 그리고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히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장소를 지정 가능한 장소라 하고요. 그런데 가로 2번 보시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꼭 해라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는 바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가? 약자로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중 30만, 이 수치를 그리고 그 지역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택지발지구에서 택지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급속도로 노화가 이를 상황이 있으니까 행정성 관리에 들어가도록 의무로 지정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됐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그 지역의 특성상 아주 그냥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랬던 장소 30만 정도 이상으로 해제되면 조그마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인 만큼 계획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조성되도록 의무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미만으로 해제되면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해지되면 의무로 지정하는가? 30만. 미만으로 해지되면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 장기에서 해제, 도시장 공급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임의적이지 의무적으로 지정할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녹적했던 땅이 도시역의 일부에 따라 세분해서 지어놓고 있는 녹적이 개발 용도적인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이 돼버리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면 계획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꼭 지정해버려라. 녹에서 주상공주로 변경된 점. 방향도 중요합니다. 녹적에서 원래 녹적했던 땅이 그 말이에요. 녹적했던 땅이 무슨 주로 변경됐다고요? 주거적으로,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돼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땅으로 변경되면 바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고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압축해서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달달달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지금까지는 도시역 내했다 지정하게 되는 경우를 공부했고요. 이제 도시역 예허적했다 지정할 때 도시역 예허적은 알죠? 어디를 도시역 예허지랍니까? 보생계 관리적과 그리고 롱림적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도시역 예허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 나 보지 말고 책 봐봐요. 나 보지 말고 책. 거기 2번. 도시역 예허적했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부터 하셔. 그래, 있는데 도시역 예허적은 용도적 특성상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용도적 특성상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계획 관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역 예허적했다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계획 관리가 있다도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도시역 예허지지만 개발하려고 개발 진흥지로 정된 장소도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고요. 도시역 예허적인데 용도주가 폐지됐네요. 보고 계신가요? 뭐가 폐지됐다고요? 용도주가 폐지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행위자를 대체하려고 한다. 그때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역 예허적은 크게 3가지 지역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몇 가지요? 3가지. 첫째 계획관리지역, 둘째 개발징주구, 셋째 용도 폐지된 곳. 이렇게 이해돼요? 있나요? 없나요? 크게 이렇게 넘어가면 나올 거리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56페이지에 바로 2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56페이지 2번,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을 묶어버려요. 묶었나요? 크게 56페이지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딱 묶어서 그래, 도시역 예허적 이게 전 국토다. 이렇게 있다. 그래, 이 장소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그래, 도시역 내는 아까 지정할 때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도 있었고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은 3가지가 있었죠.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라 그랬죠. 임의적 지정 대상지가 아까 엄청 많았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합시다. 지정했다면 이 장소 바로 지구 단위 만들죠. 지구 단위. 지구 단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딱 결정고시 하죠. 그때
결정 고시가 되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이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안에서는. 알죠? 그리고 그 고시할 때에 이 계획에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어요. 필수적 포함 내용을 정해서 꼭 고시를 해줘요. 2개 있죠. 2개. 그리고 임의적 포함 내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계획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고시해보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필수 포함 내용은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죠. 2가지로 했다. 무엇은 필수로 포함해야 됩니까? 이 안에 지금 예쁘게 계획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자 지정한 땅이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지금 조성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이 땅 예쁘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기반설. 도로 이렇게 예쁘게 놔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공원도 여기다 예쁘게 배치해야 되고 광장 뭐 터미널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거든.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규모는 반드시 정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장소를 보다 예쁘게 만들려면 각각 블록마다 허용하는 건축물을 딱딱 정해줘야 돼요. 그래 여기 건축물 용도는 이 부지는 아파트만 짓도록 하겠다. 여기는 바로 의료시설만 짓도록 하겠다. 의료시설. 여기는 바로 교육시설만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뭐 또 뭐랄까 제1종 근생만 쫙 들어가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꼭 정해주고 용도도 꼭 제한해주고 그리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저는 건폐는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가 건폐도 꼭 정해주고 용도는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꼭 정해주고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는 얼마 최저한도는 얼마다 이걸 꼭 정해주라고 했죠. 알죠? 이 것들을 필수로 포함해서 딱 고시해줘요.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계획의 내용대로만 여기서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건축물 용도를 병해서 사용해야 되지. 이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을 했다 그러면 위법자가 된다고 그랬죠. 위법자는 처벌합니다. 몇 년 이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 벌금일까요?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의 벌금을 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의 실성을 확보합니다. 이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국을 지정한다. 그때 국장도 정할 수 있고 시도사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할 수 있나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때 지정 고시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걸 지정하게 될 때는요. 바로 직권으로 필요하면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민이 이해 관계자가 제안서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민이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4가지 있죠. 기지산, 대체 생각나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바로 이 입안권자들이 반영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어요. 했다, 결정했다 그러면 늦어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국이 딱 결정고시 했다면 이 장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라는 이 지구 단위를 몇 년에 만들어서 고시를 해줘야 될까요? 3년. 이것도 중요해요. 몇 년이요? 3년. 만약 3년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에 이것도 무계획적으로 해요? 구속력인 도시 군가로 결정해요?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고시 하죠? 이걸로 결정고시 합니다. 그래 만약 3년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하자면 이 구역은 그대로 존치됩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없어지죠. 이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돼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 구역을 유지해 나가려면 3년에 바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 여기 봐봐요. 이때 이 주민이 입안 제안해 가지고 저 행정처인 국장, 시도사, 시장수와 여기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딱 해줬는데 지네들이 원했던 이런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아파트 건설 사업이면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결정 딱 해줬는데 그네들이 그 주민들이 바로 원했던 그 사업을 착수를 5년에 해야 돼. 5년 법적으로 몇 년에 해야 한다고요?
5년. 근데 안 해버렸다. 5년이 안 했다면 바로 이 결정난 이 계획은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고, 이때 효력을 잃게 되면 실효된 사실을 국장, 시도사, 시장사 지체 없이 고시를 해주게 되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지구단위 이렇게 했고요. 아까 도시역 내에 했다는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쫙 봤습니다. 지정해야 하는 장소 봤죠? 도시역 예허적은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그래, 도시역 예허적은 바로 관리적이, 농림적이, 자연 보존적이 있는데, 이 권력도 다시 3가로 세분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 보존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으로 3분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 도시역 예허적 중 개발 가능한 장소에다 이걸 지정해서 하는 건데, 그래, 개발 가능한 측은 용도적상 계획관리적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도 바로 이 면적만 충족되면 지정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계획관리에 따라 정할 때는 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면적. 그래, 도시역 예허적인 계획관리에 따라 지구단위를 지정해서 개발해 나가고자 할 때는 면적 바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있어야 된다. 여기 봐봐. 아파트 열택 건설을 포함해서 개발할 때에 최소한도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중 저 팔당댐 상류 쪽에 자연보존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연보존군은 개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계획관리에서 아파트 앱택 건설계를 포함해서 이거 하려고 한다.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10만만 있어도 돼요. 얼마만? 10만. 책에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여택 건설계획 없이 그냥 개발하고 한다 하면 얼마만 있어도 되냐? 3만. 이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도시역 예허적에다 정할 때는 거기까지 기반설 연결성이 확보돼야 돼요. 저 산속에다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도로, 상하수 이런 기반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 연결성이 가능한 장소에다 이걸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과적은 이렇게 면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과적을 뺀 나머지는 쉽게 개발을 못해요. 용도적상. 그래서 바로 이걸 2차적으로 지정하면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가 돼버려요. 뭘 지정하면? 개발 진흥을 지정하면 바로 그 용도적이 무가 됐던 이 지구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만큼 개발이 허용돼 버리죠. 그래, 개발 진흥에 따도 이걸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위치 요건. 개발 진흥은 5가로 3번에 지정할 수 있잖아요. 개, 주산, 간복특 생각나요? 그래, 주거 개발증조, 산업이통 개발증조, 관광 휴양 개발증조, 복합 개발증조, 특정 개발증조 알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5가지. 이때 이 주거 개발증조가 비도시역 중, 여기 봐봐요. 비도시역 중 여기에 지정되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지정되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지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주거 개발증조는 어느 용도적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느냐? 바로 계획관리적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어디에요? 계획관리적. 그래, 생산, 보전, 농림, 자능 보전적에 주거 개발 진흥주가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산업, 여기 봐봐요. 특정 용도, 여기 특정 개발 징조도 무슨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적. 그리고 이 주거 기능을 포함해서 다른 기능을 묶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 개발 징조도 계획관리적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 산업유통개발지구, 이 산업유통개발지구는 어느 용도적에 지정됐을 때 지정할 수 있냐? 이것은 산업유통개발지구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지역에만 위치하고 있을 때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지구는 도시역 예허적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던 바로 관광휴양개발지구는 다 개발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역 예허적에 원래 여기 봐봐요. 여기 원래 마을이 있어가지고 마을을
불악을 취락 그래. 이 취락을 정비하고자 여기다 취락주다라고 칭을 해놨는데 동네 사람이 다 돌아가셔버리고 떠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취락주 전체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이대로 나는 유령 그 마을이 돼가지고 좀 그렇다. 그럴 때는 행정처에서 이걸 지정해가지고 예쁘게 그 동네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 지구 폐지해버리고 그동안 이 지구에 적용됐던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대체를 하려고 한다.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걸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그게 세 번째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래 이제 지정 가능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 지구 단위를 만든다고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 의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 지정된 장소에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토지 기능도 증식시키고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적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의 일종인데 이것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했다 수립한다 일부했다만 수립한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은 여기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전체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인데 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체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하나 지정할 일은 절대 없어요. 바로 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인 대전광역시 행정시 전체가 있다면 터미널 근처라든가 시청 근처를 보다 계획적, 체계적 상사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 싶다. 그때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장소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지구단위 하나 만들고 여기도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을 전부했다 하나 만들 일은 절대 없고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게 될 때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 택지발주가 정됐다. 택지발주가 정됐다 그러면 이 장소 전부했다 지구단위 계획구다라고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했다만 지구단위 계획구다라고 지정할 수도 있다. 이 편을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지구단위 계획 의의는 전부가 나면 안 되고 일부가 나야 된다. 지정할 때는 전부 일부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합니까? 다 국장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넘어가서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은 58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있죠. 찾았나요? 지구단위 내용 이번 기회에 잘 이해 두셔야 돼. 이 지구단위에 있다 집어들 수 있는 이 장소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중 몇 가지는 꼭 필수로 포함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두 가지. 거기 박스 안에 2번과 4번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항은 임의적 포함 내용이고 그러나 임의적 포함 내용이라도 여기다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서 그 박스 안에 1번은 좀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박스 속에서 보고 계신가요? 1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가 꼭 지정됐을 때만 만들까요? 뭐가 지정됐을 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을 때 뭐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을 때만 그 장소에 대하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장소에 대하여 바로 용도적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적의 세분과 변경도 할 수 있고 고도적을 뺀 용도적의 세분과 변경도 무슨 격으로 할 수 있느냐? 지구단위로 할 수 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보고 계시죠? 자, 예컨대 여기 보시봐. 원래 지금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기 전에 이 지역이 원래 일반 주거지로만 지정돼 있어요. 일반 주거지. 일반 주거지는 몇 종까지 세분할 수 있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다가 딱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이 땅만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라고 바로 이 지구단위 수립을 통해서
딱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이 땅은 3종 일반 주거지가 된다. 그래서 용도적을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세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당시에 여기 땅이 일종 일반 주거지였다 가정합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적으로 아파트 5층짜리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 전체가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인데 여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 3년에 지구 단위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땅만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용도적을 변경해서 이걸로 딱 고시하면 이것만 3종으로 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적을 세분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느냐? 변경도 무슨 계획 수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보세요. 원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여기다 지정할 당시에 이 땅이 원래 바로 준주거지였습니다. 준주거지였는데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딱 정하고 나서 여기만 중심 상업적이다라고 용도적을 변경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면 3종 자 준주거지인데 원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 나서 여기는 지구 단위로 야 준주거지겠지만 여기는 중심 상업적이다라고 변경해서 딱 고시하면 3종 중심 상표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적을 변경할 수도 있다. 지구 단위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땅이 용도 지구 중 바로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 땅이었는데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 만들 때에 이게 자로 주택을 망땅 건설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지구 이것을 주거개발지구로 변경한다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고시하면 용도지구도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산업유통개발지구를 주거개발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정과 세분과 변경과 그 안에서의 높이 제한을 모두 다 도시군 관리계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하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고도지구는 지정과 세분과 변경과 그 안에서의 높이 제한을 다 무슨 계획으로만 하는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만 하게 돼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여러분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렇게 원래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도로로 편입돼 버렸습니다. 일부는 공업으로 편입됐네요. 보상을 받아가라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 받겠습니다. 공적으로 그냥 이 땅 내놓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기부채 나겠다면 이 친구에게 우리 법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겁니다.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허용되는 건축물 여기다 진다. 그러면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 중 10개의 법원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줄 수가 있다. 몇 개요? 10개. 그 10개가 무엇이냐? 58페이지 바로 6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몇 번이에요? 6번.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바로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10개가 있다 했는데 국토개법상 3개,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2개, 합산 10개. 여기 법원에서만 강화다 완화다. 완화.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렇게 그 공공설부지로 자기 대입을 기부 체납했다. 그랬다면 또 공공용지를 확보 정할 때 너무 많이 초과해서 내놨다. 이렇게 그런 친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완화할 수 있는 정도는 그 국토개법상 용도지역,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장과 용도지역별 건폐 용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특히 용적률하고 건폐를 완화해 줄 때에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뭐 몽땅 완화해 주는 건 아니다. 한도가 있는 것이다. 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완화해 줄 때. 그래 그 땅이 도시역에서 이루어졌던 비도시역에서 이루어졌던 불문하고 건폐는 최대 150% 이내까지만 초과해서 안 되고 용적률은 200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써버려요. 그래, 건폐는 얼마까지요? 150%네. 용준 얼마다고요? 200. 수치를 짝짓게 해두십시오. 바깥에서 출제를 해왔습니다. 건폐 200, 용률 150 이렇게. 뭐 시험은 어렵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수치를 좀 짝짓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상 5가지 규정만 완화해 주시는데 5가지 규정을 알고 있는가, 이걸 2번 출제했습니다. 그래,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은 5가지가 있는데, 대지와의 도로관계, 그리고 뭐 공경지 확보기죠, 높이 제한 2가지 규정, 그런 거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이건 절대 완화해 준 거 아니다. 밑에 다 써놨죠. 무엇을 완화해 준 거 아니다고요? 대지 분할제. 우리 건축법 57조 보면 건축물 있는 대지는 주거적 경우는 60조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은 150, 공업적 150, 녹적 200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데, 이 기준을 법에서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걸 풀어줘 버린다. 이건 완화해 준 거 아니다? 완화해 준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걸 완화해 주면 뭐 10으로 잘라버리라, 뭐 5로 잘라버리라 이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잘라버리라 이거 아니에요. 토막내 버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은 절대 완화해 준 것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무엇을 완화해 준 거 아닌가? 대지 분할제. 이걸 가지고 2번 출제했는 답을 똑같이 대지 분할제 아니까 답 2번 나왔어요. 2번. 자, 그리고 건축선에 한 건축 제한도 완화해 준 건 아니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규정을 완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바로 어떤 장소에서는 1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한옥마을을 보존하겠다라고 했던 장소 지구단위 했고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해서 정한 지구단위 했고요. 차량 진입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겠다 해서 정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바로 이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번까지 완화해서 아예 주차장 그 대지에다 확보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냐? 100%까지. 알겠나요? 그래, 여기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해서 지구단위 지정했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지구단위 결정 날 건데, 지구단위에서 야 여기서는 한옥마을 쳐라 이렇게 고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뭐 여기 지구단위 구역에는 기반시 배치가 딱딱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도로도 뚫릴 것이고, 뭐 공원 있다면 공원도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동네에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이 지구단위 꼈고요. 어디다가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가 공용주차 하나 만들어버려. 공용주차. 공유청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주차하고 들어가세요 하고, 여기 여러분 땅 하나 구입했다. 한옥 질 수 있는 땅을 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기부 체납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부 체납. 이 공유청 확보할 때 땅값을 뭐 냈다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옥마을을 보존하자고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여기다 한옥 친다. 한옥을 친다. 한옥을 친다. 한옥 질 때 여기다 주차장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예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를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몇 %까지 완화 적용해서 아예 주차장 확보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가? 100%. 이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하는 지향서 가봤더니 이렇게 공유주차장을 입구에다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각각 집마다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도록.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59페이지 7번에 1번, 2번 아주 중요하니까 3년 다음날, 5년 다음날 아주 중요하니까 확인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했죠? 자, 그 정도를 정리하시면 아주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할 때에 아까 이 구역은 주로 개발 정비 예정지에다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정이 된 장소에서 지구단위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설비로 기부천하게 되면 건축 관련 기준을 강화 적용해버린다. 완화 적용을 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완화 적용을 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때는 바로 지정이 된 장소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한 장소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내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53페이지 박스 안에 X 쳐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박스 안에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쫙 법에 써졌는데 그 중에 어디는 지정 장소가 아님을 주의해라.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있다 줄 것이고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 그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 적용되는 장소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셔서 54페이지 이때 완화할 수 있는 정도 건폐율은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용적은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아까 최단도 건폐율은 150 용적은 200까지 완화해 주는데 그 완화해 주는 정도는 계산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계산법은 그 참고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써놨습니다. 심심하면서 보세요. 알겠죠? 많은 시간을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고 심심하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 60페이지 제 10절 찾나요? 개발행 허가 나 있죠. 자, 이 개발행 허가 좀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